이번 달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극심해진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 오히려 실수요자만 골탕을 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태현입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었다는데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네, 예년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줄어든 수준입니다. 올해 1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5,800건이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지금까지 700건이 조금 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벌써 월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달엔 1,000건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나마 이루어지는 거래는 가격이 크게 뛴 상태로 진행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주택시장을 덮친 셈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대폭 줄어든 상황 속에서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확대됐는데요. 지난 4월에는 전체 26.6%였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40%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반면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특정 가격대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원인이 뭔가요? 네, 이 거래가 줄어든 것은 역시 정부 규제의 영향이 큽니다. 지금까지 수요 억제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 왔고요. 최근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 금융권의 강력한 대출 관리까지 요구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 금융권이 대출 관리를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1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 등 더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고가 아파트를 누르자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정부가 상당 기간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까지 겹친 만큼 이런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 자칫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규제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거래 절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새로 공급되는 양도 또 매물도 적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진 건데요. 실제로 부동산 정보업체인 아실의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꾸준히 줄어서 이번 달엔 3개월 전보다 16.6%나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실수요자들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아파트를 이른바 패닉 바잉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고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계대출 제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계대출이 폭등한 건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급등한 집값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는 와중에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좁혀버리면 그 피해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부유층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입게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정책 마련에 더해서 강력한 대출 관리가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건 아닌지 정교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